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 어떻게 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오늘 유진투자선물의 유진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먼저 주간으로 살펴볼 만한 포인트들 알려주시죠. 예, 지난주의 시장 흐름이 중국 위안화에 글로벌 시장 전체가 초점이 맞춰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일단 그런 부분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의 어떤 불안 심리,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등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번 주에도 역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 움직임, 그리고 위안화 환율하고 관련된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 환율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국내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이어질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알코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미국 역시 알코아를 시작으로 4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국내외 어닝 시즌이 본격화된다는 부분도 이번 주 시장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그리고 국내에서는 실적 이렇게 봐주셨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중국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불안정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지표 추이가 개선되는 흐름을 지속할 수 있어야 위안화 환율이 안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 정책이 중요한데 하루하루의 어떤 위안화 고시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에는 위안화 고시 환율 자체가 전일 종가보다 좀 위안화 강세 쪽으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 흐름에 대해서 기존 어떤 불안 심리를 조금 더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하고 관련된 시장의 어떤 우려감은 단기적으로는 조금씩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4분기 실적 전망도 그렇고 올해 1분기, 그러니까 2016년도 1분기 실적 전망 역시 하향 조정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예상보다 좀 빠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업 이익 전망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S&P 500 기업들의 4분기 EPS 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 한 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기준으로요. 이익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 역시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 역시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이익 모멘텀이 그다지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요일날 삼성전자 주가에서 나타나듯이 일정 부분은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급격히 끌어내릴 요인은 아니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 정도, 단기적으로 임팩트를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 그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보여져 왔던 실적 시즌 기간 동안에서의 서프라이즈 효과가 이번 분기에도 작용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미국 원유 시즌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우려는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아직 중국 증시 개장 전이고 위안화도 고시되기 전이라서 그런지 약간 국내 증시 오늘은 좀 조정이 깊게 나옵니다. 특히 거래소 위주로요.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 아직은 의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위안화 고시 환율에 대한 어떤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지난주 흐름을 보자면 지난주에 중국 시장이 첫 주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되면서 조기 폐장,
조기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 직후에 위안화 고시환율,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환율이 1월 그 두 번째 거래일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각각 0.3%하고 0.4%씩 위안화 강세로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위안화 결정 방식 변경 이후에 위안화 고시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던 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 의도가 과거처럼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아닐지라도 위안화 환율을 안정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위안화 고시환율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위안화 약세의 어떤 지속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안화 환율 고시가 안정세를 보일 수가 있다면 국내 시장도 1900포인트 밑에서 코스피가 1900포인트 밑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장중 반등 시도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과거 12개월 기준 PBR 1배 수준이 한 1900포인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중기적인 측면에서 1900포인트를 하회하는 기간이 길어지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1900포인트 밑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 저점 대응이 가능한 지수대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물전략 유진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세워봤습니다.